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며칠 전에 아주 굿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갑자기 탁 평소에 하지 않는 A4 용지를 딱 들고 나가지고 처음 봤어요. A4 용지 들고. 한동훈 장관은 원래 원고 없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들고 나와가지고 탄핵은 가볍고 위헌정당 심판은 무겁나? 민주당 탄핵 기각될 것 알면서 막 탄핵을 던진다.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한동훈 이 법무장관이 요즘 상당히 좀 화가 난 모양입니다.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웬만해서 화를 내는 분이 아닌데 화가 난 모양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 검사 막 탄핵시키는 저 민주당 정말 XX들 한번 그 꼴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의회주의자, 소위 국회의원들이 할 짓입니까? 아니 탄핵이 뭔데요? 극단적인 방법 아닙니까? 무슨 극단적인 방법이냐? 아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파렴치한 범죄를 져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정도의 무서운 직무 수행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던집니다. 위장 전입했다. 그렇게 따지려면 뭐 문재인 휘하 장관들 거의 다가 위장 전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밥 먹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탄핵이라니 갑자기 그런 식으로 탄핵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자들을 말하려면요 입이 아파서 말하기가 싫어요. 그 자들 머리에 떠올리면은 우선 분노가 딱 치밀고 그 자들의 얼굴이 쫙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김의겸 민형배 착착착착 지나가는 그 인간들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들입니까? 인간들 맞습니까? 그럼 맞다고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막 탄핵을 시켜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다 A4 용지를 가지고 나와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언급한 예를 두고 그 위헌정당이 아니고요. 법무부 앞에서 위헌정당을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헌법 가치라든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문란시키는 경우에는 바로 헌법 정신, 위헌정당 심판 청구라는 게 있다는 게 아느냐 이런 식으로 과거에 통진당이 위헌정당을 청구해서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용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통진당 해산됐지 않습니까? 이석기는 감방으로 하고, 네. 그리고 의원직 삭탈이 되는 거죠. 168석 싹 그냥 의원직 삭탈과 함께 앞으로 출마도 못하는 몇 년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바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싹 꺼내 들었거든요. 14일 날.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15일 어저께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언급한 일을 두고 이 민주당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그러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무거운 제도냐? 둘 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후의 수단 아니냐? 기각될 것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막 던지는 자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세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말은 제 말처럼 이렇게 자들이라든가 이런 건 안 썼지만 말이죠. 이렇게 기각될 것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이상하다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을 또 탄핵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최고의 격분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에 대한 탄핵 얘기는 하도 많이 나와서 탄핵하려면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원석 총장 얘기가 탄핵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한동훈 장관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A4 용지를 딱 들고 나가지고 지난 14일이죠. 딱 들고 나와가지고 기자들에게 마지막에 퇴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그 얘기를 말한 겁니다. 탄핵을 막 집어 던지고 탄핵을 마음대로 하는데 탄핵은 직무와 관련한 것인데 이건 뭐 전혀 관련 없는 거, 뭐 징계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막 던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설명하면서 사실 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들이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운동권, 이 86세대들 주사파 운동권들 아는 게 주사밖에 모릅니다. 예. 아는 게 도대체 없어요. 권력하고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하고, 뭐 이거 외에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이 공부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졸업증을 받은 겁니까? 대통령이 나중에 공을 줬다 해가지고 그 좌파 대통령들이 대학 전부 다 졸업한 졸업증을 다 준 거죠. 학교 한 번도 안 갔어도 말이죠. 예? 학적이 있으면 다 줬죠. 퇴학당하고 무기징역당한 것도 전부 다 그냥 바로 졸지에 그냥 대학 졸업증이 다 나갔죠. 예. 정말 이 자들 얘기하자면 참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각될 걸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좀 이상하다 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뭐냐. 한동훈 장관이 그 전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헌정당 심판 청구 알고 있냐 이런 식으로 딱 한마디 던져놨더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떨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한테 지금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하고 떨기 시작합니다. 홍익표가 얼른 제일 많이 떠는 것 같고요. 이재명이는 속으로 떨어서 이거 정말 다 죽고 자기가 원망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걱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무거운 제도이냐. 둘 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후의 수단이다. 기각될 거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누구 검사 이재명 수사검사들입니다. 모조리 탄핵하려고 이름을 올렸다가 슬쩍슬쩍 내리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자들은 벌써 검사도 탄핵시키고 판사도 탄핵시켰습니다. 검사, 판사 탄핵시켰는데 각하됐죠. 네. 임성근 판사는 각하됐습니다. 극좌파 이 김명수가 임 판사에게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가지고 녹취가 딱 돼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의 낙인이 팍 찍혔는데 사퇴를 안 하고 뻗대더라고요. 좌파들의 특징은 양심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양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있는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거는 쇼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네. 이 한 장관은 이 동작구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 특별시 서울특별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운영 업무 협약식에 가가지고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말이 뭐가 틀렸습니까? 객관적 지적을 해야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연일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를 잘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국민들을 봐라. 국민들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실 것이니까 너희들하고 직접 말상대하기 싫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애들이야. 의식 수준이 상대가 안 돼.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꺾어버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잘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너희들하고는 내가 수준이 낮아서 너희들하고는 상종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동시에 한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하, 저에게 욕하는 민주당 분들이나 모두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민의 공복 아니냐 이거야. 공적인 목적을 위한 객관적 토론, 비판은 가능하다. 저는 그분들의 어떤 말씀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드렸는데 거기에 욕설로 반응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하고 딱 지적했습니다.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이준석이가 자신의 비대위원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측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내용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곡한 부정을 한 겁니다. 이날 한 장관의 아내 진은정 변호사가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에 국무위원들 이 봉사하는 부인들 봉사하는 활동의 모습을 드러낸 일 두고는 국무위원 가족은 적십자 관련 봉사활동을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통상적인 활동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소위 근무시간 주식거래 한 자녀 학폭 의혹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 과정에서 놓친 것 아니냐 물음에 저희가 하는 인사검증은 객관적 프로토콜에 따른 자료 수집이다. 객관적 프로토콜에 따른 자료 수집이지 디테일에서 가서는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객관적인 프로토콜, 객관적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자료 수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한테 한 방 먹었죠. 지금 민주당 난리 났습니다. 이거 혹시 우리 위헌심판 청구하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하는 거 아니야? 위헌정당 심판 청구하면 말이죠. 그게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이 위헌정당이라는 그게 지금 방탄을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그 행각들을 보면 말이죠. 행각들을 보면 이거는 헌법 파괴한 것이 여실히 눈에 보입니다.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수로 밀어붙인 거. 뻔히 기각될 거 알면서도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바로 저들의 행동. 그리고 이 정부를 갖다가 일을 못하게 꽉 묶어두고 탄핵시키는 그런 행위, 연속 탄핵시키는 거. 저거 바로 나옵니다. 저건. 위헌정당 바로 나옵니다. 저게 안 나오면 바로 이거죠. 그들은 탄핵이란 무기가 있지만 정부도 무기가 하나 있는데 너희들 너무 헌법을 어기면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딱 되는 그 순간 너희들은 날아간다 이거야. 전부 다 날아갈 뿐더러 어디로 날아가느냐. 집으로 가. 그겁니다. 집으로 가고 의원직 삭탈.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들 여태까지 불체포 특권 뒤에서 숨어서 까불었던 그런 자들, 불체포 특권 뒤에서 숨어서 까불었던 자들 전부 다 체포된다.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니까 조사받고 수사받고 영장 청구되고 그들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탄핵 소리들이 꾹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자, 탄핵하자 하니까 막 이제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탄핵하자. 탄핵 검사들 이름 내고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하던 이들 모습에서 어떻게 했냐. 왜 당을 갖다가 위헌심판 청구 그런 것을 할 의도가 있느냐 뭐 등등 이제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겁난 겁니다. 저들은요. 제가 짐작컨대 위헌심판 청구하면 100% 날아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것이 있는 줄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잘 얘기했습니다. 한마디에 그냥 그대로 그냥 입이 탄핵이라는 티그자가 싹 사라져 버려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들은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가지고 의원직을 전부 다 뺏어버리고 법정에 다 세우는 이러한 일이 있기를 간곡히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이 민주당들의 행태, 이재명 당의 행태를 보고 느끼고 분노의 감정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 사람들은요, 이 머리가 우리가 소통할 수가 없어요. 주로 주사파 출신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사파들의 얘기는 그들은 소통되는 게 없어요. 그들은 때려 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냥 하여튼 파괴를 해서라도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옛날의 볼셰비키들하고 똑같습니다. 볼셰비키는 공산당들이 있죠. 뿌락치들. 공산당들 그 레닌주의자들이니 이 볼셰비키들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저 민주당을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단과 방법 그들은 압니다. 가짜 뉴스인 거 압니다. 그래도 바로 그 진짜인 양 왜곡 선동. 자, 광우병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이 그 세력들이 똑같이 옮겨갔습니다. 광우병 세력들이 후쿠시마 때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진 다 찍었죠. 예, 살아있더군요, 전부 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극좌파들의 하나의 집합체라는 공동체적 그 피가 정말 빨갛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KBS가 이제 제자리를 하기 위해서 박민 KBS 사장이 문화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항상 중립적이고 반듯한 사고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딱 KBS 어렵게 KBS 사장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딱 한 게 이건 너무나 빨갛게 좌편향이 돼 있다 이렇게 뭐 앵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KBS 라디오 앵커들 있죠. 완전 좌파들. 전부 다 이렇게 다 90%가 아니고 100%입니다. 100%. 거기다 패널들도 100%입니다. 99가 아니고 100%입니다. 아니면 위장 우파를 거기 딱 갖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송을 하니 KBS라는 데가 전부 다 국민들은 또 그렇지가 않은데 왜 저러지? 이렇게 의아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박민 사장이 딱 들어가자 좌편향이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주진우 라이브 이거는 완전히 순자파죠. 이건 여기서부터 폐쇄시켰습니다. 출연 중지 일단. 그리고 이제 서서히 아마 정리를 해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좌파들은 다 거세해야 됩니다. 차라리 앵커가 중립적인 앵커가 있고 그다음에 우파와 좌파 이렇게 해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것을 5대5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이 박민 사장은 5대5를 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치우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10을 다 먹고 있던 자들 5대5로 만들려고 딱 하고 있으니까 이 자들이 야당 대변이라는 강선우란 자 그 여성입니다. 여성. KBS 출연을 보이콧 했습니다. 안 나오면 좋지요. 보이콧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나간다 해놓고 안 나가는 거는 그거는 상스러운 겁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출연을 못합니다 해야지. 어저께 약속해서 오늘 나간다 해놓고 출연 보이콧 했다. 이런 말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 그건 야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박민 KBS 사장이 망나니 칼춤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미애는 망나니 칼춤을 췄지만 박민 사장은 정당한 정의를 지금 실현하고 있다. 하려고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 더불어 이재명 방탄당 강선우 대변인이 어저께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 예정됐던 KBS 1라디오 최강시사 출연을 보이콧한다. 뭐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래야 공천 받겠죠. 이재명한테. 그렇다고 누가 떱니까? 아이 떠는 거 하나 안 나오면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죠. 국민들은요, 이 좌파들, 극좌파들, 이 민주당이 나와서 껍죽거리는 이 말을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면 그냥 확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낮죠. 네. 박민 KBS 신임 사장 취임 이후에 단행된 일부 프로그램 편성 제외, 또 인사발령 조치에 대해서 항의한다는 그런 뜻인데 앞으로 점점 더 이걸 KBS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비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 동안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세월 동안 이 민주노총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조가 전부 장악하고 마음대로 한 걸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야당의 강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간 격주 목요일마다 고정으로 최강시사를 출연 중이었는데 바로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뭐 전부 다 보면 이름도 성도 듣도 보도 못하는 듣보잡들이 나가가지고 딱 패널을 갖다가 양쪽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론이 호도가 되고 여론이 왜곡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박민 사장이 추는 망나니 칼춤에 꾸역꾸역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옳은가 의문이 들었다. 이 강선우라는 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선우라는 자는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내일 예정했던 최강시사 출연을 보이콧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 한국방송공사는 박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 자들이 점령했던 자들이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태까지 KBS를 다 망쳐놓은 민노총 아시죠? 민노총 노조들에 의해서 전부 운영되고 했던 그 영향권 안에 있었던 그것 이제는 제대로 고치겠다. 그리고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인데 바르게 이제 중립적으로 중립지대 언론의 중용을 지키겠다라는 그것이 그분의 목표입니다. 박 사장은 지난 13일 간부 9명 주요 부서 국장 부장급 보직자 60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편파방송 논란을 비롯했던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가 교체됐습니다. 주진우 이자가 뭐 진행을 맡을 정도 수준입니까 이거? KBS2 더 라이브는 편성이 삭제됐습니다. 메인 뉴스인 뉴스9 앵커도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나팔수들이었습니다. 이 나팔도 붉은 나팔수들. 야권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방송 장악 시도를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지만 방송을 더럽힌 자들이 바로 야권 아닙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14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왔습니다. 1인 시위 아니라 1000만 시위를 해봐도 좌파들이 1000만 시위, 뭐 좌파들이야 1000만 안 되죠. 뭐 해봐야 고작 한 100만 될까요? 대한민국 전역에 극좌파들은 한 50만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것이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냥 크게 느껴지는 거죠. 예.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박민 사장의 행각은 신군부식 언론 장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한테는 그렇게 들리겠죠. 그러나 그들은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극좌파들은요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는 초기 단계입니다.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싹 쓸고 다시 판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다 그 판 위에서 자유와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극좌파들은 오지마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만 와라. 친북주의자들 오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에? 극좌 친북주의자들 여기 오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적과에 이렇게 통신을 하는 사람들은 오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적을 좋아하는 사람 적이 좋아하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평양방송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평양방송 가서 앵커하고 한번 출연한다고 해보세요. 허락하겠는가? 바로 아오지 탄광이나 바로 정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데 가봐야 그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거든요. 네. 이 좌파들, 극좌파들, KBS 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KBS를 갖다가 완전히 난도질하고 말이죠. 한 자들이 바로 극좌파들 아닙니까? 그들의 나팔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극좌파 나팔, 선거 나팔로 만들었죠. 네. 선거를 갖다가 완전히 엉터리로 하는 나팔 선동꾼들이 전부 다 KBS가 주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잘한 일은 KBS 사장 취임 당일에 그 메인 뉴스 간판을 다 교체했다는 것. 이거는 대단한 용기이자 정말 국민들이 대단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검언 유착도 거짓말로 편파 보도하고 이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못된 짓들을 많이 한 그 KBS 바로 극좌파들, 민주노총, 민주당이 외치던 그런 겁니다. 하여튼 민주당, 이재명당, 이것은 정말 위헌정당 심판 청구해서 싹 쓸어버려야 되는 그런 정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통진당보다 통진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더 나쁘죠, 이재명당은. 네. 이것이 빨리 심판되기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